여러분 안녕하세요. 롱장입니다. 여러분 요새 주식시장 이상하지 않아요? 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새 시장이 예전이랑 다르다. 정말 다르다. 코스피, 코스닥 이상하다.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시거든요.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랑 겹쳐요. 뭐냐면은 요겁니다. 가계 초과저축 최대 129조. 빚 안 갚고 예금 주식 보유. 사람들이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거거든요. 요거랑 엮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한번 보시죠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, 멤버십 부탁드리고요.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 기사고요. 가계 초과저축 최대 129조, 빚 안 갚고 예금 주식 보유.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2020년도부터 2022년 가계의 금융자산은 1006조 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 여러분. 늘어난 거. 70.2%가 불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뿌려진 거죠. 여러분 봐봐요. 우리 요새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좀 늘어나지 않았어요? 아니, 저 예전에 벤츠랑 BMW 부자였어요. 레알. 벤츠랑 BMW 보면은 아 쟤네 부자다. 저 초등학교 때는 호란도인가? 집에 차 있으면 좀 부자였어요.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하잖아요. 아니 요새 젊은 분들, 저 채널 젊은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. 요새 BMW 막 5 시리즈나 폄하 아니에요. 좋은 차입니다. 벤츠, 아우디 보고 부자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세요? 전 예전에 했다니까요. 그게 사실이었고. 근데 지금은 어느 거냐면 그래도 포르쉐 정도는 몰아야 여유가 있겠구나. 뭐 까이엔 같은 거 진짜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변했는데 요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안 나와요. 이런 거 인기 없거든요. 어떤 게 인기가 있냐면은 역전세, 가계대출 폭파 직전, 아니면 빚 갚느니라고 허덕인다. 자극적이고 남이 망하고 이렇게 뭔가 위안을 삼거나 뭔가 불구경 같은 거 그런 내용이 인기를 타요. 왜 그러냐면 유튜브의 대형 채널 쳐보시면은 부동산 상승한다는 분들은 못 나가요. 조회수가 상대가 안 되고 댓글이 달라요. 하락한다 그러면 국가의 영웅, 국가를 진심으로 뭔가 걱정하시는 분, 참시민 이런 얘기를 듣고 저 같은 사람 나가면 진짜 아니 좀 심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느 쪽으로 쏠리겠어요? 당연히 이제 자극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게 팩트예요. 그런데 가계 초과저축의 129조가 문제가 아니고요. 전세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추산이 정확히 안 되는데 1000조가 넘어요. 물론 그 안에 대출도 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, 집 살 돈이 없다. 무슨 돈으로 집을 사냐? 빚도 못 갚는데 무슨 집을 사냐? 그런데 제가 정기적으로 경매시장 분석해드리죠. 정확히는 못 분석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아요. 역전세 때문에 집 날아가는 거 요새 지금 아직이에요. 예전에 지방의 충청권 같은 데 가면 역전세 때문에 집 싹 날아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그때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요. 그러면 역전세나 빚을 못 갚아서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은 경매시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아직 별로거든요. 근데 거꾸로 보면은 시장에 부자는 늘었고 명품 잘 팔리고 슈퍼카도 잘 팔리고 비싼 아파트도 잘 팔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이건 이미 넘어갔어요. 올라가는 아파트 지금 꽤 많아요. 정고점 찾은 아파트도 있어요. 지금 그거 퍼지고 있어요. 여러분 지금 요새 최근에 사람들이 어느 쪽에 집을 보러 가는지 아세요? 서울에 있으면 혹시 아세요? 그 모르면 여러분 이거 얘기 못 해주면은 부동산 쪽에 대해서 별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. 요새 어딘데요? 사람들이 어디 오는데요? 모르죠? 전 알아요.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. 사람들이 지금 움직인다니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은 왜 안 올라요? 어디요? 하시면은 답답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들이 몰려와도 가격이 안 오르는 데가 있어요. 진짜로. 잠실 같은 데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올라간 거고요. 지금 일부 지역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가격이 안 올라가요. 왜? 금매가 그만큼 많으니까. 시장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.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 기회를 다 뺏기고 있는 거. 집을 사라 팔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공부하기 이렇게 좋은 시기에 그냥 보지 말아라 다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아요.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이랑 주식시장에도 드러나고 있어요. 뭐냐면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주식했었거든요. 망했죠. 저 주식할 때는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했어요. 개인이 기관이랑 외국인을 못 이긴다. 개인이 공매도를 못 이긴다. 지금도 못 이긴다는 뜻은 아니에요. 그런데 개인들의 힘이 달라요.
저 주변에 지금 주식 갖다가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먼데 주식으로 좀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망가뜨린 종목이 삼천리예요. 제가 예전에 삼탄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. 생소하시죠? 삼탄이 그 당시에 제가 공부했기로는 삼천리의 계열사인데 신해식장이었어요. 에너지 회사예요. 삼천리는 자전거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인 걸 전 그때 이미 알았거든요. 근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줄 몰랐어요. 제가 그분께 들었을 때 8배가 넘게 올랐었거든요. 근데 그분 주식이 반이 넘게 날라갔어요. 30%인가 40% 남고 다 날라갔거든요.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가 조작이었다는 거예요. 드러난 거는.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는 이거예요. 삼천리를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하냐.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. 삼성전자를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하냐. 뭐 요새 아니 여러분 이게 절대 그 뜻은 전 주식을 그거를 몰라요. 예. 요새 개인들이 맘먹고 들어 올리면요. 공매도고 나발이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못 막는데요. 혹시 제 얘기가 틀렸으면 댓글은 좀 달아주세요. 제가 이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. 근데 정말 예전이랑 시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개인들이 돈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. 근데 그분들이 집 살 돈이 없다고요? 집 살 돈이 없다고 하기 전에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.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라는 게 막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. 아직 평가하면 좋지 않아. 이걸 상승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.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. 근데 우리 1년 전 생각해봐요. 2022년도 7월 달부터 2020년도 이제 말까지 올해 초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나. 그때에 비하면 장난 아니라고 할 수 있죠. 기저효과가 있는 거니까. 근데 그 안엔 뭐가 있다? 사람들이 집 살 돈을 가지고 있었다. 그러면 지금 집 살 돈이 없다, 빚 갚기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말이 완전 틀린 게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없고요. 대출도 안 나와요. 거의 현금 이만큼 들고 들어가야 돼요. 둔촌주공 84 넣으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. 84 넣을 당시에 제가 너무 잘 알겠죠. 저 아시는 분들 아시죠? 84 넣을 때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었어요. 나중에 풀린 거예요. 현금 뭉치 들고 들어가신 거예요. 지금 강남에 집 보면은 현금 뭉치 들고 들어가시는 분들 장난 아니에요. 그분들로 끝날 것 같죠? 그냥 다른 세상 얘기 같잖아요. 안 그래요. 밖에 정말 돈 많아요.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저라면 불가능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주변에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이 종종 저랑 대화할 기회도 주시고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양심 고백을 드리자면 진짜 대대손손 찐부자를 만나면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차원이다.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.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멀어요. 저기 위에서부터 어른 세대부터 이렇게 재산이 물려오고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분들은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. 지금 시중에 돈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서 우린 그 생각을 해야 돼요. 사람들이 돈이 많구나. 바깥에 돈이 많구나. 그러면 부동산 시장 여기 보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여기 보면 향후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나 부채 축소 지연 등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.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.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.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지 팔지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왜 살까요? 집이 필요하거나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사겠죠. 근데 지금 아직 아니에요. 집값이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럼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?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.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집값이 올라가나 내려간다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일종 부분의 주식이나 어떤 비트코인의 일부 시장처럼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잡히면은 시장에 들어갈 돈은 이미 준비돼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막 부채 터진다는 얘기에 빠져 계실 때가 아니에요. 그 부채 터진다는 얘기는 10년 전, 20년 전에도 있었어요. 여러분이 네이버 켜놓고 신문기사 날짜 정할 수 있잖아요.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만들었어요. 가계대출 쳐보세요.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터진다 하다가 한 번도 안 터졌어요. 국가가 자꾸 그걸 어떻게 막아내잖아요. 왜 그러냐면 그 가계부채가 아니라 국가부채가 문제거든요. 나라에서 빚을 내고 있는데 이게 그거부터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지난 정권에서부터 계속 돈이 엄청나게 풀렸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갔겠어요? 그러니까 흔히 하는 착각이 이거예요. 돈을 풀었죠. 그리고 긴축을 하면 그 돈을 뺏어가나요? 망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망하는 거고요. 일부가 망하면 그거 가지고 신나서 영상이랑 기사를 찍어내는 거고 조회수가 이만큼 나오면 사람들이 분위기가
다 망하는 줄 알아요. 안 그래요. 바깥에 돈 많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많다는 얘기 똑같이 계속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제가 맨날 옛날에 하던 M1, M2 불러와가지고 통화님 이거 얘기해봤자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. 사람들이 이동 갔다가 부동산을 산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. 저도 알아요. 그런데 그 얘기는 믿지 마시라고요. 앞으로 시장이 좋아져도 아니면은 뭔가 금리가 내려가도 아니면 규제가 다 풀려도 집을 살 돈이 없다.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값 못 오른다는 얘기는요. 20년 전부터 있었던 거짓말이에요. 그냥 찍는 거라고요. 거짓말이에요. 맞은 적이 없어요. 20년 틀렸으면 20년 넘거든요. 20년 틀렸으면 거짓말이죠, 여러분. 서울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. 제가 얘기했죠. 그럼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이게 거짓말이에요? 아니에요. 사실이죠. 팩트예요. 그러면 인구 감소 때문에, 가계부채 때문에 그 20년 동안 똑같이 쓴 레파토리가 사실이에요? 거짓말이죠. 그리고 그 안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. 시중에 집을 살 돈이 없다고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. 내가 벤틀리를 못 사는 거랑 바깥에 벤틀리 살 사람이 없는 건 달라요. 근데 벤틀리 회사에서 갑자기 가격을 올려요. 야, 그럼 나는 살 돈도 없는데 가격을 왜 올려?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. 이게 다 다른 내용이에요, 지금. 내가 지금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내 주변에 집 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시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가격은 얘네가 정해요. 그리고 그때 가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가 집이 없다? 근데 그 와중에 월세 전세가 더 올라가 버린다? 그래서 내가 집을 그때 가서 사야 되면은 그때 또 벼락거지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럼 또 정치인들이 그거 해결한다고 표 봐달라고 또 이상한 짓들을 하겠죠. 지금 시장이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? 전 그게 역사의 반복 같아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. 집 살 돈이 없다란 얘기는 아니다. 라고. 그리고 이미 아니잖아요. 정고점 거의 찾아가고 있는 단지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리고 제 영상 꾸준히 보셨으면 모르겠어요. 헬리오시티는 20억이 넘었고, 엘리트레파, 거긴 21억이 넘었고, 잠실주공 5단지 작은 거는 25억, 큰 거는 29억 넘었다고 얘기했을 때 실거래가랑 데이터 아무것도 없었어요. 제가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예요. 둔촌주공도 지금 20억 얘기 나온다. 그것도 제가 지금 한 달 넘지 않았어요? 그것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얘기한 거예요. 이미 그때 19억 얘기 나왔었으니까. 이렇게 현장도 전달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이 환원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. 그게 아니라 좀 이런 거 하나씩 앞으로 시장이 변해갈 때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고 뭘 놓쳤는가. 그럼 나중에 올라가면 최소한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. 아, 시장에 돈이 있었구나. 근데 이거를 모르고 시장에 올라가면 또 어디에 빠지는지 아세요? 저거 시세 조작이다. 아니면 저것도 투기 세력이다. 갭 투자다. 저것도 중국 사람이 산 거다. 이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. 그게 아니에요. 시장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정상으로 보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. 음모론 같은 거 말고요.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도움됐으면 좋겠고요. 저는 앞으로 시장이 변하는 방향에 요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